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리플 XRP에 대한 장점, 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지만 투자를 할 때 안전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방송하는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PPT를 미리 준비를 하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플 XRP에 대한 장점, 단점을 다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 투자를 들어가고 어느 기간 동안 내가 투자를 홀딩을 하면서 지켜봐야 할지, 이런 것들 눈에 보일 수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이 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단점부터 좀 설명드리자면, SEC 소송 문제, 그리고 규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는 문제 때문에 요게 좀 이제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송이 누가 이길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규제의 명확성 문제가 풀려야 이제 금융권에서 해외 송금이든지 뭐 여러 가지 암호화폐로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XRP에는 좀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맥스 서플라이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바로 XRP가 개수가 1000억 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2022년 5월 15일에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리플사 홈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사에서는 55억 개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XRP 보유하고 있는 이렇게 좀 생태계에 뿌려진 거는 480억 개, 약 500억 개가 거래소에 풀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스크로에 묶여 있는 자금은 450억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50억 개는 결국 뭐 해외 송금이나 뭐 이런 ODL 이쪽으로 코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제 거래소의 물량이 풀린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시총, 이런 가격에 대한 거는 요 500억 개가 풀린 요거에서 나온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래소에서 주로 이렇게 매수 매도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가격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요 500억 개 XRP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에스크로에 묶여있던 450억 개가 어떻게 이렇게 해외 송금에 잘 관련돼서 뿌려지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주의 깊게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점 두 번째는 XRP가 1000억 개라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500억 개 거래소에 풀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500억 개 비슷한 그런 코인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제 카다노 같은 경우에는 총 맥스 서플라이가 450억 개입니다. 근데 지금 유통된 물량은 330억 개예요. 330억 개인데 요번에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이 카다노는 거의 3불, 2불 97로 나오는데 3불로 할게요. 3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억 개면은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카다노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홀딩을 하고 매수를 하고 홀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3불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지금은 뭐 많이 떨어졌지만 최고 올라갔을 가격이 3불이라는 거죠. 330억 개에서. 자, 그러면 XRP는 2018년도 1월 달에 3불 이상을 찍었죠. 이것도 3불 그 이상은 찍지는 못했습니다. 3불 뭐 50센트까지는 갔었는데 바로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이때도 뭐 지금 500억 개가 풀려 있지만 그때는 아마 400억 개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다노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서플라이가 되고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뭐 300개 이상, 400개 이상 된다라고 했을 때는 최고점 가격이 자, 이렇게 3불대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만약에 1000억 개가 다 풀린다라고 했을 때는, 자, 트론 같은 경우에는 맥스 서플라이가 무제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토탈 서플라이가 지금 뭐 1000억 개로 되어 있고, 지금 유통된 물량은 900억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XRP가 만약에 1000억 개가 다 풀린다라고 했을 때는 트론과 같은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트론은 이제 2018년 1월 달에 20센트가 갔고, 이번에 상승을 했을 때는 10센트, 그 다음에 뭐 15센트, 뭐 이렇게까지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1,000억 개가 다 풀리고 거래소에서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뭐 트론은 나름대로 생태계도 주어져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활동적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10센트, 그러니까 뭐 XRP도 여러 가지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거래소에서 모든 물량이 풀렸을 때는 더 이렇게 트론과 비슷한 그런 가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유통된 물량을 통해서 크게 상승을 했을 때는 3불대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시총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만약에 트론처럼 물량이 다 풀렸을 때는 10센트 뭐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량이 지금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단점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아직 사용처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송금, CBDC, 뭐 페이먼트를 XRP로 활용하는 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해외 송금 ODL 활용되고 있지는 하지만 이게 가격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자금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디파이, NFT 등 아직 모든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XRP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와 이런 사용처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카다노도 지금 제대로 지금 플랫폼이 런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서 3불까지 찍었고 지금 다시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XRP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카다노는 자체적으로 디파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제 450억 개가 맥스 서플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XRP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매수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용처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단점. 그래서 이제 디파이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XRP 레저에서. 그래서 시총 10위권까지 좀 보시면요. 스테이블 코인 제외를 하고 7개 코인이 7개 코인 중 5개 코인이 다 디파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단 두 가지 비트코인하고 XRP만 디파이를 아직까지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XRP가 계속 이렇게 10위권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기대감으로 지금 이렇게 시총 6위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용처가 많이 부족하다는 게 단점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디파이 활용하는 이런 코인들은 자꾸자꾸 올라오는데 XRP는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5가지 단점 중에 하나는 바로 해외 송금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다. 그 CBDC 채택도 이제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스텔라, 이제 경쟁 상대도 뭐 스텔라, 스위프트, JP모건, 웨스턴 유니온 등 수많은 그런 경쟁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떤 그 소송 문제도 있고 규제 명확성도 빨리 돼야지만 여기서도 이제 빨리 시장을 따라잡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가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좀 단점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고 이제 단점을 알았다면 장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플사의 또 XRP에 대한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인프라 구축 그리고 파트너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리플사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래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송금을 위한 파트너십 투자자 및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자체가 이런 스타트업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리플사는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업적을 이루어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리플사, 다른 어떤 코인 회사나 뭐 이런 데서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업적을 이뤄낸 그런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과거 리플사가 계획한 일들을 다 이뤄냈다라는 거죠. 엑스커런트, 엑스라피드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출시를 했고요. 유동성 허브, 그 다음에 리플홈까지 이제 계획한 일들을 차근차근 잘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ODL 송금로도 자꾸자꾸 뚫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리플사가 과거에 계획한 일들을 잘 이뤄냈고 이거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는 신뢰가 보여진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리플사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제 XRP 레저에서 디파이, NFT, 그 다음에 게임 쪽, 블록체인 게임 쪽, 그 다음에 웹3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시장만 만약에 잘 다져 놓을 수만 있다면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 10위권 안에서 디파이 활용이 이 정도 7개 중에 5개 코인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파이를 하면 할수록 코인을 자꾸 사용하게 되고 매수하게 되고 이 코인을 통해서 자금을 락을 시키고 여기서 또 이제 디파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리플사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스마트 컨트랙 이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NFT도 지금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죠. 사이드 체인.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주로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성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코인 시장에서 뭔가 그 XRP 사용도를 높일 수가 있고 또 XRP의 XRP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용 유저들이 많이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잘 되면서 소송이 잘 끝날 경우 해외 송금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XRP 사용처가 이렇게 XRP 레저, 디파이, NFT 게임 이런 데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해외 송금까지 활용이 많아지게 되면은 자, 아무래도 유저들이 많이 XRP를 보유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고 디파이를 사용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잘 되어진다라면 XRP의 성공 가능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점은 바로 이제 XRP가 트랜잭션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소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RP 생태계가 잘 형성이 되고 이 XRP 사용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XRP의 희소성이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조금씩 소각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걸쳐 봐야 됩니다. 지금 XRP 스캔에서 살펴보면요. 총 지금 몇 년이 흘러왔는데 트랜잭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개 정도만 XRP가 소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씩 소각이 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다양한 곳에서 XRP가 사용이 빨리빨리 되어지고 이제 트랜잭션과 XRP 어카운트, XRP 레저 어카운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 제가 틈틈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그런 쪽에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리플사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과거에 성공을 했던 것처럼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공으로 꼭 이끌어내서 XRP 사용 유저들을 많이 끌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000억 개의 단점, 요 개수가 많은 1000억 개의 단점을 완벽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송 문제 그리고 규제 명확성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하고요. 이거 꼭 해결돼서 해외 송금에서 활발하게 XRP 활용도가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은 단기간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단점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리플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XRP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많은 유저들을 끌고 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지켜보면서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까 가격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송금까지 이제 완벽하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소송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해외 송금에서 발전이 되어졌을 때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희망의 로를 돌리기보다는 이렇게 리플사가 하는 일들을 잘 지켜보면서 XRP 생태계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홀딩하고 장기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은 뭐 이런저런 뭐 좋은 소식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장기간 보면서 XRP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 리플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실 때는 이런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매수 매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래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잘 될 수 있을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서 투자를 잘 진행하시고 수익도 많이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